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업계에선 소문이 어떻게 쫙 돌았냐. 문재인 586 정부가 중국 백신 수입하려고 그런다.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이런 3단 선진국에선 백신 개발 저렇게까지 빨리 성공 못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에 말이죠. 작년 늦가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국에 여러 가지 백신 회사들이 나와 있죠. 첨단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아스트라제네카도 한국 회사가 있고 파이자도 있고 모더나는 없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바이엘도 있고 뭣도 있고 외국 제약 회사들 큰 게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 지사들이 문정부에 로비를 했어요. 작년 늦가을까지 제 정보에 의하면. 로비 내용이 뭐냐? 그 중국의 그 백신선 저희 제약회사랑 맺어주세요. 중국이랑 잘 통하니까 저희가 중국 백신 다루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기겁을 했어요. 이 자들은 진짜 돈벌 내고 나. 중국 백신을 어떻게 믿고 첨단의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지사들이 한국형 비즈니스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뒤에 가서 줄을 섰냐. 이거 제가 확실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그렇게 흘렀었다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지만 문재인의 백신 참사하고 바로 백신 참사 규탄한다 서명 받았잖아요. 몇천 명 받았죠. 그때 우리. 그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여러 연락처도 취하고 있고. 그럼 이 문재인 집단이 가졌던 망상은 첨단 백신은 안 나올 거다. 그래도 중국 믿고 가면 된다. 중국 욕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덕제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이 코로나 빨리 이렇게 불 안 꺼지고 계속 이 상황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보예요, 이게. 그런 심보를 밖에 나가서 떠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생각에서인지 아무튼 그런 심보에서 나온 것과 다름없는 소리를 줄기차게 의사면허 가지고 떠들어온 여자가 기모란입니다. 백신 급할 거 없다. 그런 자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조롱. 이상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망한다라고 봅니다. 저 자들이 코로나로 흥한 자들이거든요. 그 지방 사회로 총선 코로나로 흥한 거죠. 코로나로 망할 겁니다. 코로나로 망할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백신이 이렇게 어디별로 띄우고 있는데 한국 사람 기질이에요. 중국산 백신, 러시아 백신 쓰려고 만약에 정부가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격렬하고 광범위한 국민저항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백신과 관련돼서. 첨단 백신 생산량, 즉 예를 들면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저는 포함시키고 거기에 존슨앤존슨도 포함시킵니다. 첨단 백신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개 하루에 한 1,500만 샷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추정되는데 여기에 4, 5배, 즉 6천만에서 8천만 샷까지 급증하지 않으면 한국은 내년 대선 지방교육감 선거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내년 말까지도 고통받습니다. 이제는 차례대로 줄 서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줄을 늦게 섰어요. 돈은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조금 더 달러 더 받는다고 해서 한국에 주고 좀 덜 받는다 그래서 저기 브라질에 안 주고 이럴 수 있겠어요? 다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제일 공평한 거는 뭐예요? 많이 죽어나가고 감염이 창궐한 데부터 먼저 주는 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의료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그럼 한국은 맨 끝이에요. 창궐도 안 했어. 한국 이때까지 숨진 사람 다 해봐야 1,806명입니다. 하루에 지금 4명 숨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케이스 다 해봐야 11만 5천 명입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발생했었는데 이때까지 다 해봐야 11만 5천 명이고요. 인도에서 하루에 2천 명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이때까지 숨진 사람 다 해봐야 1,806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먼저 주겠어요? 어디에 먼저 주는 게 세계적으로 공정한 거냐고요. 의료 인프라 안 돼 있고 치료할 길 없고 가난하고 이런 데 먼저 줘야죠. 그렇게 일찌감치 입도 선매했었어야 돼, 이거. 이 상황 되면 한국은 뒤로 쫙 밀려요.
상황이 좋으니까 뒤로 밀려요, 오히려. 흉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흉악한 일이. 흉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참사라는 거예요. 한국이 최꼴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 순서가 빨라지려면 백신 생산량 자체가 하루에 뭐 첨단 백신이 중국산, 러시아산 빼고 그 믿을 수 없는 거 빼고 첨단 백신 기준으로 생산량 자체가 하루에 8천만 도즈 뭐 7천만 도즈를 가야 한국이 순서가 쫙 올라붙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미국 이제 7월 되면 졸업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하루에 거의 300만 샷 놓고 있을 텐데 앞으로 100일이 지나면은 3억 샷을 더 놔요. 7월 중순이 되면. 그러면은 미국은 졸업하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놓은 샷이 얼마쯤 되냐면은 한 거의 2억 샷 났습니다. 2억 샷 이짝 저짝 2억 샷 넘은 것 같은데 미국은 한 3억 샷 더 넣으면은 완전히 졸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억 5천만 명 맞은 거니까 한 번 맞는 사람 뭐 존슨앤존슨 포함하면 거의 2억 7, 8천만 명 맞은 게 되는데 그럼 졸업하는 거죠. 18세 이하 뭐 15세 이하 어린애 이런 인구 좀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이미 졸업했고 영국은 미국보다 빨리 졸업할 것 같고 칠레 지금 그 졸업 거의 다 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빠꼼해요. 소식은 빠꼼하잖아요. 저 아는 분도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이가 손자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미국에 애 봐주러 3개월 갔다가 운이 좋아서 그냥 맞고 왔어요. 그럼 다 빠꼼하다고 미국서 어떻게 맞은지. 그래서 여기서 좀 미국 사정 아는 사람까지 하면 아 그거 말이야 화이자 2번 맞는데 처음 맞는 거는 그냥 별로 뭐 이렇게 부작용이 몸이 좀 몸이 뭐 찌뿌듯한 게 없이 가는데 두 번째는 약간 몸살기 있고 좀 시달린다는데 좀 후달린다는데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미국 사람보다 더 빠꼼해 보면. 그럼 당연히 문재인 586에 대한 분노 커지죠.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뭐. 이거 얼마나 되고 있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한 방이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자 모데나는 한 방 맞고는 아직 백신 접종이 완료가 안 된 거죠. 한 방이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인데 이스라엘은 60%가 넘었고요. 영국은 50%쯤 되고요. 칠레는 40%가 넘었고 미국이 40%를 방금 넘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3%예요. 우리는 3%입니다. 3.02%인가 어제 날짜 기준 4월 20일 기준 3.02%쯤 됩니다. 그러니 이게 뭔 꼴이래요. 자, 첨단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면역이 형성됐다고 기대되는 사람, 이걸 영어로 fully vaccinated, 그러니까 완전히 백신 접종이 끝났다. 접종 완료자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뭐냐면 백신 2방 맞고 2주 경과한 사람이에요. 혹은 백신 1방 맞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1방 맞고 2주 경과한 사람, 즉 마지막큼 다 맞고 2주 경과한 사람이에요. 미국은 이제 워낙 다이내믹해서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의 숫자는 없어요. 근데 접종 횟수 자체는 1방짜리건 2방짜리건 횟수 자체는 2억 샷을 돌파했어요, 지금. 자, 이 중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완전히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 즉 백신 접종 맞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감염된 사람 숫자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 5,814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 추산을 해보면 1월 1일 이후 감염자가 몇 명이냐. 우린 지금 작년부터 해서 감염자 숫자 10만 명이죠. 미국이 올해 1월 1일 이후 감염자만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1월 1일 이후 감염자 1,000만 명 대비 백신 맞고 감염된 사람 5천 명은 그럼 몇 프로냐? 0.05%입니다. 그 백신 맞고 감염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약 한 70%가 무증상 경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약 30% 정도가 증상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숨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한 20, 30%가 숨져요. 근데 숨지는 사람들의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만성 신장질환, 투석을 계속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굉장히 효과 큰 겁니다. 무지하게 효과 좋은 거예요, 백신이. 첨단, 특히 파이자, 모더나 이거는 거의 뭐 99% 이상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그러니까 참 세상 무서워진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는 좀 격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백신 참사로 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 내전 속에서 나올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정치나 사회는 말이죠. 그 컨셉, 개념과 화두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말이 만들어갑니다. 개념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념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념에서 이런 게 하나 등장해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갖고 점점 퍼져나간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시 하울리라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공화당 미주리주 그 의원이죠. 조시 하울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흰 글씨로 쓰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그 폭스뉴스 앵커가 던졌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미국을 깊게 분열시키고 있는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전쟁에 있어 대기업들이 깨좌좀, 좌파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시 하울리가 뭐라고 답을 했냐. 이 스스로 미국의 민주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자임하면서 미국 정치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가 기업들은 분할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대기업 헌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지금 그 공화당의 헌금 구조가 확 바뀌었다. 월스트리트가 이 트럼프를 공화당에서 완전 쫓아내려고, 즉 트럼프로부터 공화당을 떼어내려고 공화당을 길들이게 하려고 올해 1월부터 그 헌금 중지를 했어요. 미국 기업계가 그 결정을 했어요. 그 공화당은 원래 개인 소액 헌금 규모는 작고 기업 헌금 규모가 큰데 그럼 공화당 돈줄이 말라붙어야 되거든요. 돈줄이 말라붙으면 공화당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트럼프 안 돼, 트럼프 안 돼, 그거 엉터리 소 같은 소리하고 극단적인 사람이 하고 트럼프를 발로 찰 수밖에 없어요. 돈줄이 조여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뭐냐. 예년보다 돈을 더 걷었어요. 기업은 제로. 거의 100% 혹은 90%가 소규모 기업 헌금이에요. 아니죠. 개인 헌금. 그럼 공화당의 헌금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구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메가 기업들은 미국 사회, 미국 정치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자임했다. 그들은 미국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자임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업 분할뿐이다. 제가 이런 일이 이런 정도가 현역 정치인 입에서 툭툭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뭐 이렇게 그 주목을 못 받는 평론가 입에서 나온다든지 백모 입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 반독점법을 발의해 놨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 가치 120조 원, 100빌리언이죠. 100빌리언 이상인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의 지배적 회사들의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는 걸 금지한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 증대 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손 보겠다고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제대로 붙은 거예요. 빅텍과 빅머니와. 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정치인들의, 유력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 뭐를 증명해 주는 거냐면 이 3파전 구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 MTR 동맹의 미국만이 미국다운 미국이고요. 바이든 정부는 저건 인류와 문명의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글로벌리스트 수험포 깨자점, GSL 복합체는 인류의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또 다른 버전의 인류의 적이고. 그러니까 이 셋이 서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즉 포스, 미국 버전으로는 그게 MTR 동맹, 그 다음에 미국과 서유럽의 글로벌리스트 수험포 깨자점, GSL 복합체,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3파전 구도 아니에요. 3파전 구도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MTR 동맹의 그 조시 하울리 같은 미국의 정치인 하원 의원은 빅텍 빅머니 딱 겨냥해가지고 그냥 저자들이 미국의 민주제도, 미국의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자들이고 저거 손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3파전이. 자, 이 3파전 구도를 대한민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우리의 3파전도 보이게 돼요. 문재인 586 집단, 그 다음에 조중동 국민의힘 집단, 그리고 비록 미약하지만 가시지향 주권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는 애국민중. 그냥 태극기 든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바깥 세상에서 GSL 복합체와 보스 진영과 중국 공산당과의 3파전이 벌어지게 있다는 걸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작게 잡으면 한 2, 3만 명, 4, 5만 명 되고요. 많이 잡으면 한 20만 명 됩니다. 2, 30만 명. 그러니까 작아요. 1%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많이 배웠다는 자들, 돈이 있다는 자들, 뭐 문재인 되게 싫어하고 586 되게 싫어하고 보수인 것 같은데 보면은 머리 구조 보면은 국내에서는 조중동이 해답이고 미국 언론에서는 CNN, NYT, 바이든이 해답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지, 이게. 참 골아픈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잘난 척 하면서 거기 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욕만 하고 다니면 마음은 편한데 저희가 바로 여기 주변화돼 버리죠. 투명인간, 더 투명인간 되고 더 주변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치고 나갈 거냐. 유연하면서도 우리의 내부는 굉장히 순정하게, 순수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전술은 굉장히 유연하게 가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